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그리고 심각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제목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상 최대의 군사 대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석하기 세계대전을 경고한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대장동 게이트다 해서 이 국내 정치에 몰입되어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이 동중국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 다국적 군과 중국군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지금 무력 시위, 무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복수의 학자들의 경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어디서 나냐? 어떤 식으로 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독립 도모는 죽음의 길이다 라며 전쟁을 위협하죠. 10월 4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서를 통해 밝힙니다. 대만 분리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대만 분리 독립 세력의 음모를 타격하기 위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단호하다. 이랬더니 10월 5일 날 우자오세 대만 외교부장은 호주의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중국의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중국도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호주는 위대한 나라다. 호주와 같이 이념을 함께하는 나라들은 포위된 대만을 더 지원하고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호주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대만 우리 즉 국방부 장관이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을 때리겠다,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만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마지막까지도 싸우겠다. 그러니까 호주 그리고 호주와 같이 괴를 같이 하는 나라들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주가 영국, 미국과 함께 오커스 해서 대중국 포위 군사연맹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인도까지 합해서 또 일본까지 넣어서 쿼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리 도와달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월 4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군사력을 사상 최대의 항공력을 대만 쪽으로 투입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역대 최대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인데 무지막지합니다. 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10월 4일이죠. 이번 작전에는 H-6K 전략 폭격기 12대, J-16 전투 폭격기 38대, 수호이 30 MKK-2 전투기 2대, Y-8 ASW 해상 초계기 2대, KJ-500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2대 등 모두 56대의 전력이 동원되었다. 56대, 56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어서 대만을 공격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미국을 비롯한 미영 1 합동 항모 전단에 대한 타격 무력 시위이기도 합니다. 여기 전력을 보면 그래요. H-6K 전략 폭격기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이거 12대. 그래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전략 폭격기가 12대나 오면 최소 여기에서 24발 이상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쏘죠. 그리고 J-16 전투폭격기 38대. 이런 것들을 엄호하고 이 중에서는 또 대한미사일 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제공전을 하겠죠. 그리고 수호이 30 MKK-2 전투기 2대. 이건 아마도 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전투기니까 이 해상 초계기 2대 이걸 엄호하는 그런 호위기로 출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KJ-500 조기경보 통제기 이건 이제 전체적인 이 항공을 통제를 하는 건데, 이 해상 초계기 2대가 해상에 있는 적의 군함을 타겟팅 해주고 그걸 가지고 H-6K 폭격기가 해상 초계기가 타겟팅 해준 타겟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규모로 발사하는 뭐 이런 작전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56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어서 전투기, 폭격기가 동원되어서 작전에 임한다. 그것도 풀 패키지입니다. 풀 패키지.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라이크 패키지인데 이건 뭐 거의 전면전 개전 초기 첫 소티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양새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상대는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자유진영은 중국의 대만 위협에 맞서서 역대급 쿼드 캐리어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이 무력 시위를 하기 전에 계속 며칠째 계속 22대 해서 20여 대의 항공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대만 상공, 대만 인근으로 보내서 대만을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합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10월 2일에서 10월 3일 이런 식으로 4척의 항공모함이 집결해서 쿼드 캐리어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제가 이미 이제 예견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10월 4일 날 미 해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이런 거 어제 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밝히고 나서 화춘잉이 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는 56대의 항공기, 폭격기, 전투기들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이 총 17척의 수상함을 동원해 오키나와 남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 해군의 칼 빈슨,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전단,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타격전단, 일본 해상자위대의 2세 헬기 항모전단과 우방국들의 수상 전투함이 참가해서 대잠, 대수상, 대공, 전술기동, 통신 등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전술훈련이 실시되었다. 자, 보시다시피 7함대의 터줏대감이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이번에 증파되어서 온 칼 빈슨 항공모함, 여기에 F-35C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그리고 일본의 헬기 항모인 2세, 이렇게 4척의 항모가 동원이 되었고 그걸 13척의 각종 군함이 호위를 합니다. 여기에 네덜란드는 아마 드제벤 프로방시아급 이번에 퀸 엘리자베스하고 같이 왔죠. 그 외에 뉴질랜드,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참가해서 같이 했다. 또 캐나다도 참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국적 선진국들의 연합함대가 지금 현재도 이 오키나와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남동부 해역이다. 이건 뭐냐? 바로 대만의 동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국 니들이 지금 연일 대만을 공격하려는 20여 대 이상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대만을 공격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 이 정도 전력이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도주의적 구호 훈련이다. 수색 대잠 훈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대잠, 대수상, 대공 전면전 연습을 한 겁니다. 전술기동 이런 거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널드 레이건하고 칼 빈슨 이런 것들이 타격 임무를 하고,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여기 F-35B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공 임무를 하고, 그리고 여기 2세의 헬기 항모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대잠 임무를 또 수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국적 연합군들이 각각 임무를 나누어서 대만을 도와주는 이런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월 2일, 10월 3일 해서 끝났냐? 아닙니다.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더니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10월 5일 오후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있습니다. 아까 쿼드 캐리어 했던 그 항공모함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일본 규슈 남쪽에 이즈모 항모가 F-35 2대 탑재하고 지금 이착함 훈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함은 사세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동중국해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중국해에 이즈모를 빼고 이 이즈모 뺀다 하더라도 5척의 항모가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는 인디안 네이비, 즉 인도의 해군 태스크포스가 한 척의 군수지연함, 그리고 3척의 전투함 이렇게 해서 4척의 태스크포스 전대를 꾸려가지고 지금 여기 파라셀 군도 앞에서 베트남 해군하고 합동훈련하고 여기서 초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지금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것을 중국이 뺏었죠. 그래서 하이난다오, 즉 중국의 남해함대 사령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도 함대가 작전하고 있고 그 밑에 호주 함대가 스프레틀리 군도, 남사 군도죠. 그 옆에서 캔버라 강습 상륙함 전단이 또 작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다국적 연합군들이 중국을 완전히 에워싸고 봉쇄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대만 건드리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실은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인데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예정된 전쟁. 자, 예정된 전쟁 뭐냐? 바로 이분입니다. 그람 앨리슨이라는 하버드대의 케네디 스쿨 교수인데 이분이 적은 책이에요. 우리 한국 번역 제목으로 예정된 전쟁. 그리고 이분이 실제 적은 원문으로는 Destined for War 해서
운명적인 전쟁이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 등 제3의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반드시 할 것 같은데 미국이 그냥 중국을 바로 때리고 중국이 미국을 바로 때리고 이건 아니다. 한반도나 대만에서 대리전을 치른다. 그런데 대리전 하다가 같이 직접적으로 붙게 된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뭐냐?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명저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은 반드시 신흥 강대국을 견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에 의해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설명하며 해당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시죠?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했던 전쟁이고 결국 스파르타가 이겼죠. 그런데 그게 이 투키디데스가 그 전쟁사를 쓰면서 이게 바로 패권국과 도전국. 그래서 도전국이 발생하면 패권국은 도전국이 더 크기 전에 그냥 밟아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발생한 전쟁이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이 뭔가 신흥 강대국이 있으면 기존 패권국은 그걸 결국 볼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전쟁 난다. 이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패권국은 미국이고 도전국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 라이징 스타는 중국이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고 이 그람 앨리슨 교수는 그 이론에 적용해서 미국은 중국을 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존스 홉킨스대의 할 브랜드 석좌 교수 그리고 터프스대의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그거 아니다. 그건 틀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왜냐?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아테네가 라이징 스타였는데 지금 중국은 라이징 스타가 아니고 라이징 끝났고 지금 더 쇠락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두 교수가 Foreign Policy에 9월 24일 날 기고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중국은 쇠퇴하는 강대국이고 그게 문제다. 라는 제목의 글을 기재를 했는데 중국은 라이징 스타가 아니고 쇠퇴하는 강대국이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 쇠퇴하는 강대국인데 그 쇠퇴하기 전에 한번 떠보기도 전에 쇠퇴하고 사그러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그러 들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게 바로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니라 이 근대 현대에 있었던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 바로 그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차 대전 왜 일어났냐? 이게 바로 예정된 전쟁이었다. 왜? 바로 이 신흥 강대국인 독일 이제국이죠. 빌헬름 2세가 내가 지금 이 정도 지금 세력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내가 해군력 좀 증강하려고 했더니 영국이 해군력을 증강 못하게 하네. 그래서 워싱턴 조약을 군축 조약을 통해서 막 해군력을 막 제한하고 막 그러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돼. 왜? 이때는 이제 해군력을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해군력을 증강해서 어디에 가서 식민지를 좀 먹어볼까? 이때는 식민지에서 경제력을 확 가져와야 되니까 어디 볼까 하고 세계 지도를 펴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자, 여기 파란색 보겠습니다. 파란색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유럽의 서쪽은, 북아프리카의 서쪽은 전부 프랑스 거네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한 30% 이상이 프랑스 식민지예요. 이야,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시아 남쪽에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전부 프랑스가 다 먹었네요. 마다가스카르 프랑스가 먹었네요. 할 데가 없네. 자, 그러면 또 영국 보겠습니다. 영국, 영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를 그냥 남북으로 확 갈라버렸습니다. 영국이 다 그냥 영국 거예요. 그리고 인도, 지금의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전부 그리고 여기 오만, 예멘, 그리고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전부 영국 거네요. 더 이상 먹을 거가 없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를 어쩌지 못하면 독일은 도저히 더 이상 낄 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독일 제국 밑에 여기 이 카키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완전히 신흥 강국이었죠. 여기는 식민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던 차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자격을 받았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의 트리거였을 뿐이고 전쟁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왜? 얘들이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싸그라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싸그라들기 전에 뺏어와야 된다 해서 1차 대전이 발생했다. 2차 대전 중에서 태평양 전쟁, 일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조선 먹고 그리고 대만 먹고 하고 이제 이 시기에 만주국 세우고 뭐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더 이상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미국이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역에 영국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 네덜란드 꽉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계속 팽창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1941년 7월에 일본에 대한 자원 수출을 전부 금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해 12월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바로 A, B, C, D 포위망인데 A, 아메리카, B, 브리탄, 영국이죠. C가 차이나, 그리고 D가 더치, 네덜란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위망 딱 구축해가지고 여기 뭐 인도 차이나에 프랑스 있었지만 프랑스는 이 1941년 당시에 이 본토에서는 거의 멸망했죠. 그래서 BC 정부가 괴뢰 정부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여기는 뭐 협상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렇게 해서 그냥 에워싸 버리니까 일본이 더 이상 팽창할 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예정된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이 2차 대전 때의 제2독일 제국 그리고 태평양 2차 대전 때의 이 태평양 전쟁의 일본 신흥 강대국이 뜨다가 더 이상 팽창할 데가 없어서 이제 사그라드는 장면인데 이 찰나에 그냥 사그라들 수는 없으니까 한번 꿈틀해본다. 그게 바로 전쟁이다. 도전해본다. 결국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한번 붙어본다. 이게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바로 이 상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처럼 강대국이 즉 미국이 어디 감히 덤벼들어 더 크기 전에 밟아야지 하고 밟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이미 다 커서 이제 싸그라들고 있으니까 더 싸그라들고 사라지기 전에 지들이 친다. 중국이 먼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도발 직전의 독일, 일본보다 더 최악인 중공 상황입니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죠. 지리개수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체제 정통성, 시비, 권력투쟁. 지금 계속 장점인계하고 권력투쟁하고 있죠. 급격한 고령화, 노동연령층 급감, 뭐 29년만 지나면 지금 중국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부채, 그거로 지금 뭐 완전히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대란 발생하고 있죠. 경제 폭망하죠. 마오주의 회기, 이런 상황에서도 공동부유다 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라고 쓰고 사실은 다 같이 못 사는 쪽으로 지금 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당연히 이탈하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쿼드, 오커스 같은 이 대중국 포위 안보 공동체들이 막 생깁니다. 글로벌 반중 여론 확산되죠. 1대1로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뻗쳤는데 이때 아주 예의 바르고 도덕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했죠. 그러니까 반중 여론이 확산되죠.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트럼프 시대 때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바이든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원자재 공급처까지 상실되고 완전히 그냥 사방으로 사면 초가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아니라 존스 홉킨스대의 할 브랜드 석좌 교수의 말처럼 지금 중국은 쇠퇴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한판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전은 시간 문제다. 한국 입장 정리 못하면 불바다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했던 이 Destined for War, 예정된 전쟁, 운명적인 전쟁, 이거의 이론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왜? 더 크기 전에 밟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 중국이 이미 쇠퇴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더 이상 그냥 흔적 없이 싸그라들기 전에 한번 꿈틀 해보는 차원이라도 전쟁은 일어난다. 그 전쟁은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와 대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 하나 약한 쪽으로 지금은 대만 쪽에서 계속 뭔가 부딪히려고 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실은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국의 움직임은 반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 가담할 뜻을 드러낸 일본과 대조된다. 한국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상대를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고리를 쳐야 그냥 확 부러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약한 고리 이런 취급받고 있다가 진짜로 여기에서 처맞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장 정리 똑바로 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강의 선진국들이 다 뭉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까지 끼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편에 이렇게 완전히 쇠퇴해서 그게 문제인 중국에 우리가 붙어서 같이 맞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맞아버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권이 있는데 왜 저기 서서 같이 맞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스탠스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치는 쪽에 선봉이 되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죠. 정권을 반드시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